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너무 힘들다, 재미없다, 이거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지금의 시장은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찝어 드릴 테니까 멘탈적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항상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종목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더 살 수 있는, 평단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리는 시장을 보셔야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편안하게 난다, 안 난다?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텐데,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면은 정신을 차릴 틈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맨날 괴로워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절대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 그리고 기준만 딱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잡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흔들려서 내 심리, 멘탈적인 부분도 같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들어서 2주 가까이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들이 지속 조정 중인 부분이 있는데, 낙폭이 생각보다 당연히 심하기는 해요. 근데 단기 낙폭 과대 종목군이 계속해서 속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반등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좀 주식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우리의 전략, 같이 가는 전략 중에 하나가 지수보다는 종목을 더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업종이라든지 섹터 구분보다는 실적 플러스 알파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을 하시고,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평단 관리하시고 내 순서가 돌아오면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일기처럼 읽어드리면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전부터 정말로 시장을 너무나도 팬다, 양시장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짜증이 날 수는 있어요. 당연히 나죠. 근데도 우리는 면밀하게 항상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런 상황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는 영상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공모 청약 관련해서 수급 공백이 단기적으로 좀 문제인 듯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진정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차분하게 보셔야 된다. 성급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도 빨리 마시면 체한다고. 근데 주식시장을 빨리빨리 보겠다?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 안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6에서 7회 악재성 이슈가 있기도 한데, 6에서 7회 정도는 좀 오바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돼요. 6에서 7회면은 2개월에 한 번씩 올린다? 이런 경우는 다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야, 인상을 저렇게 자주 하고 많이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디커플링이에요. 이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못 오르고 하락할 때만 같이 내려버리기 때문에 유독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뿐이에요. 항상 그래 왔어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증시도 똑같아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주말 동안에 VIP 방에서는 금요일에 지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린 게 있는데, 금요일 지수 자체는 아래 위로 흔들고 도지로 끝나도 크게 상관은 없다. 관건은 오늘 시장이 하방이면은 한 번 더 크게 밀린다, 이런 말씀을 VIP 방에다가는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절대로 녹록치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시장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야 할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고, 이런 거는 아무튼 지금 쭉쭉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뭐를 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나오고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더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여지없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다 뜯어보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기반이 돼 있고 플러스 알파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수익을 내드렸다.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은 LG 이노텍 실적도 괜찮은데 애플카 이슈 플러스 알파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LG 이노텍도 그렇고 TCC 스틸도 그렇고 EM텍도 그렇고 실적이 베이스로 깔려 있으니까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먼저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내가 좋은 종목이니까 더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처음부터 선택을 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섣불리 지금은 막 사부작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당연히 틀린 거는 아니겠죠. 주식에는 100% 맞는 거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타로 뭔가를 빨리빨리 돌리는 것도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처음부터 매수를 하는 종목은 손절을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우리가 더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관망을 하면서 반등 나올 만한 섹터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이럴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썬데이 토즈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게임주도 다 내려와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NFT 쪽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눌림이 좀 깊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 중에 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멘트 쪽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하고 우리가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선 정책주들이 이제 순환매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수 하락의 일부 몇 종목을 제외를 하면은 거의 축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데, 그 중에서 알짜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VIP 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목에 대해서 저는 남발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차라리 한 종목을 사도 똑바른 걸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만큼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래 하락장에는 월요일이 가장 안 좋아요. 이게 멘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VIP 방에서만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여러분들한테도 좀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일단 VIP 방 글을 설명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거를 좀 한 번씩 보세요. 지금 멘탈적으로 분명히 많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수가 밀리기 때문에. 근데도 혼자 하시기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미치겠고 하시는 분들은 1개월만이라도 저랑 하시면서 시장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만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런 식의 분석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원래 월요일이 가장 안 좋아요.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도 주식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멘탈적인 부분 아시죠? 상승장에는 뭐예요? 시장에 호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올라요. 밀리더라도 하락폭은 제한적이고 꾸준히 우상향을 하게 되는데, 주말간 보통 악재보다는 호재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는 내 계좌가 온통 수익권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수나 종목들은 조금 밀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상승장은 주말간 장밋빛 전망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월요일에 계속 더 간다,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은, 하락장은 뭐예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주말간 악재가 온통 많이 쏟아지죠. 예를 들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낸다, 코로나 확진자 폭증, 인플레이션 가속,
그 다음에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등 해서 시장이 폭락할 때 두려워할 만한 악재성 이슈들이 엄청 쏟아지니까 월요일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움직여야 돼요. 대세 하락장에는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이 더 무서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대세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될 건 월요일이고, 월화 악재 반영 후에는 반등을 노리는 수목 매매가 오히려 조금은 더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솔직히 뭐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1시간을 앉아 있더라도 내가 뭐 한 문제를 풀더라도 확실하게 이해를 했냐 못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이슈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뭐 북한이 오늘이 1월 17일인데 보름간 미사일 4방을 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내린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나도 식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자주 쐈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식상하기는 하나 이게 뭐 절대로 호재성 뉴스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테마만 도는 분위기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관련주 상승적인 부분 웹스라든지 애니능률, 덕성 시리즈, 뭐 김영 등등 너무나도 많은데, 당연히 윤석열 섹터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안철수 테마는 당연히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이재명 섹터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면은 윤석열 안철수 섹터가 하락이 나오는 거고, 안철수 섹터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이재명, 윤석열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라이벌적인,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잖아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진보 입장에서는 이번 윤석열 와이프 녹음 파일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이슈가 될 걸로 좀 생각을 했을 텐데, 내용을 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 안희정 팬이었다 이런 내용들도 들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는 별거 아닌 걸 사적으로 대한 것까지 다 공개를 해버리니까 밉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었을 거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윤석열 관련 종목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삼성, 현대차 반도체 협력 같은 경우에도 텔레칩스, 오버브 반도체 정도 외에는 딱히 뭐 보이는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로 GI텍이 뭐 상한가를 간 부분이 있는데, 나인테크라든지 나라 M&D, 신성 델타테크, 기존의 LG화학이 물적 분할한다 할 때부터 테마성으로 3인방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이거를 좀 볼만은 하다. 나인테크가 그 중에서도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맨날 색깔이 바뀌고 어떤 식으로 움직임 자체가 맨날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마치 모르면은 뒤통수 맞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딱 보게 되면은 뭐 LNF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했을 때 뭐 나쁘지는 않아요. LNF도 20만원 이하로는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저는 장비 쪽은 트레이딩, 소재 쪽은 중장기 관점으로 좀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LNF 같은 경우에도 국내 배터리 3사 고객을 두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생산 능력이 매년 증가가 나오고 확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차후에는 테슬라 직접 납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18,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의 뭐 약 보합 뭐 17,400원 이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수익성 개선이잖아요.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올해 연말까지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봐야 된다. 거기에 너무나도 부합한 거고, 지금 보면은 애플 스토어라든지 넷플릭스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뱅크 지분율도 당연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것도 천천히, 급하진 않지만 천천히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댓글을 보니까 뭐 이거를 사면은 며칠 안에 급등이 나오나요? 아니면은 이 종목 다음 주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로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도 답답해요. 지금 결국에는 지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외국인이 들어올지 나갈지에 대해서 누가 알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기사에 대해서 호재성 기사가 나올지 악재성 기사가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 가지고 자꾸 이게 뭐 3일 안에 급등이 나올까요? 다음 주에 올라갈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냥 내가 내 종목 이거를 샀으니까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빨리 수익 챙기고 다른 거 또 들어가서 빨리 돌려서 뭔가를 해야겠는데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발 여러분들 시간, 기간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부터를 좀 먼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이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계좌가 다 엉키고 매매 스타일, 매매 패턴 싹 다 엉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최근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흐름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했을 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RSI 30 이하에서는 우리가 좀 분할적으로 담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좀 기대감 때문에 은행주들의 주가가도 당연히 오를 수 있다. 최근에 보면은 한국은행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추가 금리 인상을 했던 부분 이것 때문에 국내 은행주들이 주가도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르다. 인터넷 은행을 은행으로 보기보다도 좀 플랫폼 IT 회사로 보는 경향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상장 때 은행보다는 플랫폼을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신생 IT 회사들의 주가가 부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생 IT 회사들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 당장의 기업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좀 인정을 받아서 높게 평가를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금리 인상기에는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시기인데 뉴욕 증시도 유사한 흐름 자체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 한 달 동안을 딱 놓고 보면은 미국 후불결제 IT 회사인 어펌의 주가 같은 경우에도 26%가량 하락을 했지만 은행주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12% 상승적인 부분을 나왔다. 그러면은 카카오뱅크가 퍼 자체를 국내 금융회사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카카오뱅크 퍼가 95.79배, 그 다음에 KB금융이 5.8, 신한지주가 4.96, 하나금융지주가 4.19, 우리금융지주가 4.38, 비교하면은 많게는 37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카카오뱅크를 은행 쪽으로 봐야 되는지 당연히 은행 쪽으로 묶어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고평가가 맞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장 때부터 은행보다는 플랫폼을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금융회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카카오뱅크가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상장이 되어 있던 4대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성향으로서 실적 구성이 카카오뱅크랑은 완전히 다르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뭐 증권, 보험, 카드, 생명보험, 운용, 캐피탈, 저축은행 여기서 실적적인 부분이 잡히는데 카카오뱅크는 이자 수익이라든지 수수료 수익, 대출 채권 평가 이쪽에서 실적이 잡힌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르게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라든지 경영진 8명이 스톡 옵션 뭐 900억 원어치를 팔아서 한꺼번에 매각을 하면서 먹튀 논란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주가에 일시적으로 악영향을 줬을 수는 있지만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정부의 가계 부채 규제로 수익원인 대출에서 제약이 좀 우려되고 있는 게 훨씬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주가 부양도 당연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토스뱅크라든지 K뱅크가 상장을 했을 때 과거의 하이브랑 LG에너지솔루션처럼 시장의 밸류 기준을 싹 다 바꾸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카카오뱅크의 지금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간적인 부분이 얼마나 걸릴지는 솔직히 몰라요. 뭐 이게 다음 주에 갑자기 뭐 이슈 띄어서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달 뒤에 급등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을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